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부의 시크릿은 마다모가 세계의 대부호들에게서 배운 돈의 흐름, 인생 철학, 일하는 방법, 바람직한 인생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다모는 이 책을 통해 첫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되찾을 것, 둘째,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재구축할 것, 이 두 가지를 꼭 전하고 싶어 합니다. 또 세계 대부호들과 우리의 감각 중 크게 다른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돈은 쓰는 것, 사람은 사랑하는 것, 기브 앤 테이크란 먼저 베푸는 것, 돈이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 가지의 감각이 우리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대부호들의 인생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따뜻한 의사소통과 사회생활 속에서 배우는 현명함, 강함, 그리고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대부호들의 부의 시크릿 중 태도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대부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은 성실, 인격, 신용이다. 이 세 가지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을 운전에 비유한다. 능숙한 운전이란 어떤 것일까? 운전이 능숙한 사람은 동승자를 안심시키는 운전을 한다. 대부호들이 운전할 때의 스타일은 시원시원하고 리듬감 있는 안전 운전이다. 그리고 운전 매너도 좋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행동으로 사람의 진심을 평가할 수 있다. 마다모가 주장하는 철학 중의 하나가 헬렌 켈러의 명언에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여유로움이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돈에 대한 고상함을 세계 대부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미국인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게임기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건전한 아이의 영혼은 건전한 부모에게서 나온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호들은 돈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평범하게 행동한다. 돈의 고상함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돈 쓰는 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뒤늦게 깨우치더라도 모아둔 재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래서 돈 모으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우리가 가르칠 것은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알고 젊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 얼마만큼 돈을 많이 모았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자산이 있는가가 부자의 정의다. 돈 쓰는 법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돈은 수단이지 룰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수단, 즉 도구이다. 장인의 끌로 완성된 불상에는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이 넘치고 그것은 당장이라도 움직일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것은 불상에 매일 혼을 불어넣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돈도 이와 같다. 돈을 정기적으로 손질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무언가 중요한 결정체로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부와 사랑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돈의 지식과 기술, 행동력, 풍부한 인생 경험, 아름다운 인간성,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돈의 명인으로 불리게 되어 존경받는 대부호가 된다. 돈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쓰는 법이 중요하다. 화교나 유택의 부호들의 공통점은 돈을 잘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래를 잘 하기 위해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상대가 지칠 정도로 지루하게 교섭에만 임한다. 이것은 거래가 납득될 때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다. 물론 값을 깎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을 준수하고 지급일을 어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소인, 나중에는 귀인이라는 비유가 있다. 처음에는 소인처럼 세세하다 못해 쪼잔할 정도로 거래에 대해 샅샅이 따지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그것을 지키고 기한 내에 정확히 돈을 지급한다. 돈 쓰는 법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난다. 세계 대부호들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존경한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도 자신의 돈처럼 소중하게 쓴다. 자신의 돈보다 다른 사람의 돈이 더욱 중요하다. 한 유태인 대부호는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호감을 사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먹고 이용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 호감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돈으로 환심을 사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돈을 존경받을 만큼 써야 한다. 어떻게 돈을 쓰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굶주린 아이에게 생선을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당장 눈앞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 돈을 써야 한다. 돈 쓰는 방법에 따라 당신은 존경받기도 하고 바보 취급당하기도 한다. 굶주린 아이에게 생선을 주면 그 아이는 그날 하루만은 배부를 수 있지만 다음 날에는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굶주린 아이에게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평생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 죽은 돈을 쓰는 것은 소비. 그것은 그 순간뿐이다. 살아있는 돈을 쓰는 것은 투자. 그것은 쓰는 방법에 따라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만들어주는 키워드다. 살아있는 돈과 죽은 돈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부호들에게 그것은 어떻게 숨을 쉽니까? 라는 말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한 화교 재벌 회장의 살아있는 돈은 소중한 재산에 쓰는 것, 즉 건강을 위해 쓰는 것이고 죽은 돈은 사치품에 쓰는 것이다. 나에게는 건강이 제일의 자산이다. 건강보다 물건을 우선으로 하고 식비를 아끼는 것은 돈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설명했다. 가난한 사람은 복권을 사고 부자는 주식을 산다. 이 말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밖에 보지 않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유태인이나 화교 부호들 중에는 미신이나 징크스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복주머니를 사지 않는다. 만약 행운의 지갑을 가져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복주머니로 부자가 되는 것은 주머니를 산 사람이 아니라 복주머니를 팔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라고 홍콩 부호가 젊은 마다모에게 훈계했다. 그 돈을 소중하게 저축해서 자신을 향상시키는 자격이나 교육에 쓰는 것이 살아있는 돈이다.
냉정하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생각해서 살아있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경작의 시간이 필요하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쾌적한 수면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명의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섹스는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부자들 중에는 불행한 부자들이 아주 많다. 그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돈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의 마력에 눈이 어두워지고 때로는 돈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도 한다. 하지만 세계의 대부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지 않는다. 세계의 대부호들은 돈 쓰는 법에 대한 자유를 즐기고 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돈 쓰는 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삶의 방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마다모가 감명 깊게 들은 LA에서 교육 문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와나가 루미 씨가 내린 정의가 있다. 자유는, 서구에서의 자유는 그 안에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돈 쓰는 법의 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당신이 돈을 쓰는 것은 당신의 자유다. 살아있는 돈을 쓸까? 죽은 돈으로 쓸까? 선택은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60대가 되었을 때 노후를 보낼 만한 자산이 남아있는지 전부 써버렸는지 등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의 대부호들은 어떻게 자아 책임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고 돈 쓰는 법의 자유를 즐기는 것일까? 그것은 강함과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생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돈 쓰는 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극복하는 강함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순간 한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하게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이 필수 요소로 따른다. 마담 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인생 철학이 있다. 화교들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성을 잘 보라고 마다모에게 가르쳐 주었다. 물질적인 부유한 것보다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 더욱 소중하다고 배웠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보다 인간적 발달이 늦다. 숙명이라고 부르는 당신의 탄생일, 성별, 국적, 출생지, 부모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후천적인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선택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다. 마담 호는 돈과 인간의 발달 단계를 장 피아제의 아이들의 발달 3단계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1. 표상적 조작기, 자아 중심적인 사고. 2.
구체적 조작기.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한 구체적 사고. 3. 추상적 조작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고하는 추상적 사고이다. 돈 쓰는 법이 표상적 조작기인 사람은 돈 쓰는 법이 자아중심적이다. 구체적 조작기의 돈 쓰는 법은 즉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므로 투기가 된다. 복권이나 달콤한 정보에 빠져 큰 주식에 손을 댔다가 돈을 잃는 것과 같다. 추상적 조작기에서는 상상력이나 데이터를 토대로 한 추상적인 사고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진행하는 투자다. 세계 대부호들은 장래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돈을 쓴다. 추상적 조작기에 도달한 사람은 꿈이나 희망을 수반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다. 현명하게 돈을 쓰는 법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다. 오늘은 부의 시크릿에서 태도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돈을 대하고 돈을 쓰는 삶은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인생의 길을 어느 길로 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선택은 자유이고 자유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돈을 대하는 태도를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은 다시 배우고 돈의 명인이 되어 아이들에게 소중한 돈에 대해 알려주는 멋지고 행복한 부자 선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